안녕하세요. 노빠꾸 소년 김영기입니다. 바퀴는 인류에게 있어서 엄청난 발명품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바퀴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불편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주일 동안 바퀴 없이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바퀴 없이 1일차. 원래 8시 20분쯤에 일어나는데 7시 30분입니다. 일어나는 것부터 힘드네요. 이게 보니까 중간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 왜냐면 멈추면 지각이야. 이게 강제성으로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이따만큼만 성장을 해도 성공한 거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어제의 나보다 부지런했으니까 이득을 본 거지. 개이득? 내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유시갱이라는 여자 래퍼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낸 앨범이 있는데 마지막 트랙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질 땐 지더라도 싸울 땐 싸워야지. 이런 내용인데 지면 뭐 어때? 지면 한 번 더 싸워. 또 져? 한 번 더 싸워. 남자는 뭐? 자신감. 그래서 또 뛰다가 생각이 난 건데 무엇을 하기 전에 두려워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몇 가지를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첫 번째,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가. 두 번째, 사회에 해가 되는가. 세 번째, 나에게 해가 되는가. 고민을 해봐.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셋 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일단 해보자. 시작하라. 리스크? 현실적인 리스크를 생각해보세요. 이걸 해서 잃는 게 무엇인가. 저는 매일 뛰어서 매일 바퀴 없이 사는 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생각을 했는데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 제가 생각한 리스크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 불편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장점은 매일 아침 운동을 강제성으로 꾸준히 할 수 있다. 유튜브에 올라서 떡상이 되면 개꿀이다. 아무튼 리스크보다 장점이 더 많잖아. 그럼 해. 지금 1, 2km 남았는데 와 진짜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이랑 약속해서 지키는 것보다 나와의 약속이 제일 지키기 어렵다. 인간은 미래의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야. 일주일에 나는 할 수 있다. 한 달 뒤에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뒤로 가보면 그 모양 그대로거든. 네, 한 7km가량 왔고요. 회사까지 나머지 400m가 남았는데 이 400m는 뛰지 않고 마무리 운동으로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어찌저찌 도착을 했고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화면 왜 이래? 이거 안 해줘도 되는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네, 퇴근했고요. 지금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햄버거. 노브랜드 버거 도착했고요. 이거 만원 행복 2개 시켰습니다. 네, 본인의 런닝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최명식 군.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의식하지 마. 네, 친구랑 헤어지고 걸어서 집 가는 중입니다. 한 2km 정도 걷고 소화 좀 시키고 다시 뛰어볼게요. 네, 일단 집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하루 동안 이렇게 해본 후기는 첫 번째는 런닝을 굳이 뛰러 나가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퀴 없이 살기 전에는 런닝을 하기 위해서 의지력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게 돼버렸어. 강제성이 있으니까 그냥 하게 돼. 그냥 인간 나이키 저투두잇이 되는 거야. 네, 이제 다 도착을 했고 1일차 마무리 하겠습니다. 1차 시작입니다. 3시간 조금 넘게 잤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러 나왔고요. 오늘은 천천히 가려고 어제보다 50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솔직히 예상했던 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줄 알았는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버렸어. 가기 싫다. 어제 바퀴 없이 살아보니까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여태까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 있잖아. 사실은 가지 못한 게 아니라 안 간 거였더라고. 차가 있고 주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새로운 곳이 무서워서 안 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 아니, 어려운 거야. 새로운 도전을 실패할까봐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아예 시도도 못 한다고. 클루지라는 책에서 읽은 건데 인간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대. 왜냐면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살아온 게 대부분이 선사시대고 인류 역사 중에 0.0 몇 %가 지금 현대시대야. 그래서 인간의 뇌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진화하지 않았어. 그래서 선사시대의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지. 근데 선사시대 때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항상 리스크로 목숨을 걸었어야 해. 그래서 생존 본능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새로운 걸 하면은 목숨을 내 걸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익숙했던
토끼만 잡다가 배가 고파서 맘모스를 잡아야 하는 도전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잖아. 그래서 본능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하는 거야. 또 새로운 도전이 뭐가 있을까? 평소에 살던 익숙했던 음집을 떠나서 먹이를 찾으러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또 도전을 하는 거야. 주거지를 옮기는 거야.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목숨을 거는 게 디폴트 값이다. 하지만 현대시대에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목숨까지 거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새로운 도전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 항상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최악의 경우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최악의 경우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냥 바로 질러버리는 거지. 내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도전에도 인간의 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과대평가하면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 본능을 깨 부셔야 돼. 우리가 항상 도전을 두려워할 때 이건 쿨루지다, 이건 쿨루지야, 뇌에서 거짓말 치는 거야, 뇌에서 이거 죽는다고 과대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건 쿨루지니까 그냥 하자. 인간은 손해보는 상황이 오면은 되게 거부감이 들어. 그래서 손해보는 상황을 최대한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영업 하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재료를 아낀다든지 재료를 싼 거 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지. 손해를 안 보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이득이 오는 걸 방해해버리는 꼴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보상의 크기, 이득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도 좋다. 근데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또 예를 들자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조금의 손해도 받기 싫어서 아득바득 우기다가 결국에는 처음 나온 과실보다 더 받게 되는 경우, 아니면 차주가 화나서 참교육을 해. 그러면 나한테 오는 손해가 엄청 커지겠지. 인터넷 보면 그런 썰들 있잖아. 포르쉐 긁은 아주머니 결국 인정 안 해가지고 참교육한 썰, 이런 썰들. 이게 제3자로 놓고 보면은 왜 저래? 나왔으면 안 저랬다 이러는데, 또 본인이 그 상황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또 본능이 발동해서 이성적으로 행동을 잘 못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성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감정적으로 보기보다 이성적으로 그 상황 자체로 판단을 하자. 사실 그대로 보자 이거야. 일어난 그대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지. 이게 쉬우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 걷다 보니까 컨디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김현기입니다, 무슨 직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거부감이 들어. 한국 특성상 그걸 들은 사람은 얘는 이런 직업이니까 이런 것만 하겠구나,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거든. 즉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행동으로 보여준 후에 요러한 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에도 흥미가 있고 이렇게 말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 굳이 직업을 하나 콕 찍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줄 알아. 아니 왜 그거 하나만 해? 그것만 하면은 인생이 아깝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래서 난 한 가지 정해져 있는 직업에 거부감이 들어.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아 평생. C직업도 가질 수 있고 D직업도 가질 수 있어.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다고. 너네의 한계는 생각보다 되게 높이 있다. 너네가 생각하는 너네 한계가 요 정도라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요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인간 한계의 아웃풋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꽁꽁 감춰둔다. 그래서 평소에 이 정도 한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좆댐을 감지하잖아. 그럼 요 정도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어. 일부러 좆댐의 상황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성장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인스타그램 보고 눈은 여기에 달려가지고 되게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 지금의 수준에서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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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해서 복리로 쌓아가는 거거든, 경험치라는 건. 근데 어제 주식 시작해놓고 수익률 몇백 %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니까? 매일 1%씩만 먹어. 그럼 복리의 힘으로 몇 년 지났을 땐 여따만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인간은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 성장하지 않으면 좆되는 환경에 노출시켜봐. 그럼 자동으로 성장이 돼. 근데 그 좆되는 환경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능이 과대평가해서 좆된다고 인지한 거야. 사실 안 좆대. 근데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좆된다고 생각하고 최대 출력을 쓰는 거지. 이렇게 본능을 이용하는 거야. 본능한테 이용 당하지 말고. 매일 1%만 성장하자. 사실 1%도 개고수야. 0.1% 아니면 매일 그대로도 괜찮으니까 해캐는 하지 말자.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해캐한다. 움직여. 집 밖에 나가. 뛰어.
많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7시 32분. 밥 먹고 나가볼게요. 출근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트레일러닝 조끼 샀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바로 렛츠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당당히 말해라 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다 믿기고 뭔가 신뢰성이 느껴져. 근데 누군가에게 뭐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버려. 자기네 의견을 주장할 때 당당하게 말하는 게 효과적이야. 오히려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어도 당당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믿을 수도 있어. 내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군대 때 저녁 점호 때 총기 검사를 했어. 그래서 그날 당직사관은 나한테 총 닦았냐? 물어봤어. 근데 난 그때 좀 병장이었고 최고참이었으니까 거짓말이 졌어. 그날 총 안 닦았거든. 김영기 총기 닦았어? 닦았습니다. 진짜야? 진짜입니다.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면 확인 안 한다. 왜냐면 내가 말한 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들은 사람도 이 새끼 진짠가 보네 하고서 믿게 된다는 거지. 내 한국어 특성상 어떤 말을 했을 때 책임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확언을 하지 않는 거야.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는 거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건 이거야 라고 딱 떨어지게 말을 하지 못하고 이거 뭐뭐 같은데요? 이거 뭐뭐 같아요. 뭐뭐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 추가적인 주석을 붙인다는 거야. 그럼 듣는 사람도 얘의 말이 확실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말하는 사람도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이 틀렸을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끝에 뭐뭐 같은데요, 뭐뭐를 알고 있어요 라는 말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주장할 때 어깨를 펴고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한번 말해봐. 큰 목소리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누가 봐도 아닌 거,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는 그렇게 한다고 먹히지가 않아.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믿었는데 거짓말을 이렇게 들통났을 때 너가 져야 될 책임은 되게 커. 그래서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되 억지 주장은 펼치지 말라 이거야. 명확한 주장을 제시하는 성인과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떼쓰는 초등학생은 달라. 내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잘 확인해보고 이 방법을 사용하길 바랄게. 오마이갓, 무릉정이 여기를 어떻게 뛰어갈까? 그냥 직진! 나의 최고의 수준을 바라는 친구들만 만나라 이거야. 간혹가다 담배 피시는 분들 친구들에게 금연한다고 말을 했을 때 어차피 다시 펴? 이런 반응인 친구가 있고, 그래 금연 좋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 이런 친구가 있어. 대부분 전자인 친구가 많겠지. 하지만 이 책에선 후자인 친구를 만나라는 거야. 내가 어떤 목표를 제시했을 때 넌 못해, 이런 친구의 디폴트 값은 못하는 거에 설정이 되어 있고, 내가 목표를 포기한다 해도 그 친구가 실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왜냐면 이미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친구들은 내가 실패했을 때 뭔가 실망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지.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뭔가 이 친구들이 실망할까봐 나는 최대 출력을 쓰게 된다는 거야. 네가 그럼 그렇지 뭐 못해 라고 했던 친구는 막상 달성하잖아? 그럼 뭐 반응이 시큰둥해. 했네? 왜냐면 자기의 의견이 틀렸다는 걸 보장하고 싶거든. 나한테 성공할 수 있다고 응원했던 친구에게 목표 달성에 성공했어 라고 알려주면 더 응원하게 되고 더 칭찬하게 돼. 왜냐면 자기 의견이 맞았거든. 내가 응원했던 친구가 목표 달성에 성공했으니까 내 의견이, 내 주장이 맞았어, 나 할 수 있다 했잖아. 이러면서 더 응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 거지. 뿅신! 이렇게 했던 친구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을 때 하라고, 해봐, 한번 해봐, 이런 친구들을 만나라는 거야. 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는 거야. 신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거지. 그럼 또 이런 반박이 들어와. 신이 있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준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누가 있대? 그냥 그렇게 진짜로 믿으라고.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로 믿는 사람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믿는 신이 한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야. 신의 지시를 남들 보는 눈이 많아서 지킬 수는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거 하나쯤은 어겨도 되겠지? 이런 순간 그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거야. 신을 진짜로 믿으면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고 신이 말한 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보면은 신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신이 하라고 한 거에 반대로 하는 종교인들이 졸라게 많아. 근데 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혼자 있을 때도 그런 행동을 안 해. 진짜 떳떳한 행동만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어떤 신을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의 신을 만들어봐. 내가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나만의 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앞이랑 뒤랑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신은 너의 죄를 덮어주는 존재가 아니야. 너가 죄를 안 저지르게, 너가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하게 도와주는 존재지. 그걸 명심하고 신이 있다고 믿고 너가 원하는 거를 해보길 바랄게. 39분 59초 거리. 다 뛰었고 회사까지 한 400m 남았는데 쿨다운으로 400m는 걸어서 갈게. 한 7km, 7.1km 뛰었는데 오늘도 어찌저찌 도착을 했구나. 네, 퇴근했고요. 저녁 약속 있어서 뛰어서 가는 중이에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는데 어쩔 TV. 뛰는 거와 걷는 거 외엔 나에게 선택권이란 없다. 네, 다 먹었고 걸어서 집 가는 중입니다. 뭐 걷다가 뛰고 싶으면 뛰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비가 엄청 오는데? 비 맞고 조금 안 뛰었더니 너무 추워. 그래서 그냥 내가 선택한 방법, 집까지 냅다 뛰면서 체온을 올리기. 바로 렛츠고. 근데 제가 일기예보를 봤거든요. 이번 주 내내 비 온대. 챌린지가 끝날 때 딱 비가 멈춰. 하늘이 안 도와주네. 아니 비가 와도 난 할 거야 계속. 이건 나와의 약속.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걷거나 뛰거나인데 이제 걷는다는 선택지도 없어졌어. 왜냐면 걸으면 비 맞아서 너무 추워. 그냥 집까지 체온 올리면서 뛰는 게 나의 최선책. 그거 위에 선택지는 없다. 여기 다 왔어. 파이팅! 욕받고 소냐. 파이팅! 이런 악천후 속에도 결국 집에 도착했군요. 여기까지 한 100m 남았는데 100m는 이제 쿨다운으로 걸어갈게요. 감기 걸릴까봐 바로 뜨거운 물로 씻었고요. 오늘 3일차 후기는 마지막으로 비 맞으면서 집에 갈 때 차내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어. 엄마 부를까? 엄마 불러서 그냥 플랜 몇 개 따고 그냥 뛰었다고 구라칠까? 주작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나와의 약속이었지.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주작을 쳐버리면 그건 나의 약속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아무튼 꾸역꾸역 뛰었습니다. 네. 그래도 도착하니까 뭐 상쾌하고 기분이 좋네요. 이게 러닝의 장점이야. 하기 전에는 엄청 하기 싫다가 또 하고 나면은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함. 그리고 3일차 후기 한 가지 더. 진짜 요즘 식충이가 됐어. 엄청 먹어. 먹고 또 먹어. 뭐 초코파이나 카스타드 같은 그런 간식류 있잖아. 그것도 엄청 먹어. 근데 살이 안 쪄. 얘들? 네, 4일차 일어났고요. 3시간 조금 넘게 잤는데 신병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바로 렛츠고 해볼게요. 뛰다 걷다 한번 반복하면서 가볼게요. 한 번에 원웨이로 가는 거는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수영 가는 개념으로. 오늘 말할 주제는 아침에 이불을 개면 왜 부자가 된다고 할까요? 자기계발 유튜브나 자기계발 책 같은 걸 보면은 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바로 개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 근데 그걸 읽고서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어떤 원리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말해볼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개는 거는 매우 귀찮은 일이야. 즉 하기 싫은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귀찮고 하기 싫은 거를 제일 먼저 함으로써 귀찮음에 대한 내성을 쌓는 거지. 그래서 연쇄작용으로 다른 귀찮은 거, 다른 하기 싫은 걸 할 때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하게 해준다는 거지. 나는 찬물 샤워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거든. 하기 싫은 걸 함으로써 자신을 통제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야.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와주는 게 찬물 샤워와 이불 개기라는 거지. 이거 두 개가 습관으로 자리 잡혀서 어렵고 귀찮은 일을 먼저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얻는다면 거기에 대한 나비 효과, 연쇄 효과는 엄청 커. 꼭 아침에 이불 개기와 찬물 샤워뿐만 아니라 아침에 매일 러닝하기, 매일 식당하기, 매일 헬스 가기, 이런 습관으로도 우리는 귀찮음 내성을 쌓을 수 있어. 그건 이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첫 발걸음을 떼는 걸로 찬물 샤워와 이불 개기를 말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다른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 3km 달리기, 5km 달리고 10km 달리기 같은 것도 있고 근력 운동 같은 것도 있고
매일 유튜브 찍기 뭐 이런 거 있겠지. 그냥 챌린지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챌린지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금전적인 부분에 닿아. 그럼 그때 우리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부자가 되어야지. 자신을 통제한다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즉 자유롭다는 거야.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완벽히 통제할 때 온다고. 그럼 난 이제 뛰어서 가볼게. 시간 11분 40.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어제는 그냥 뛰어갔던 물웅덩이, 오늘은 좀 살이 깨. 뛰면서 얘기하는 게 힘들어서 다시 걸으면서 얘기해볼게. 얘기할 두 번째는 사소한거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야. 군대에서 휴가 받으려고 감사일기 쓰는 거 말고 사소한거에도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사소한 거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약간의 결핍을 주는 거야. 내 얘기를 하자면 체지방 한 자릿수대로 일반인 기준으로 좀 빡세게 다이어트를 했었단 말이야.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끼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치팅데이를 가졌었는데, 그때 맥도날드 쿠폰으로 빅맥 3,300원짜리 단품을 사서 나랑트 제로 그 사이다랑 먹었단 말이야. 그거를 한 입 딱 베어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세상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걸 딱 먹는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대한민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할까? 대한민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다. 3,300원에 이런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고? 지구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와 진짜 난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고작 3,300원을 쓰고 엄청난 행복을 얻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맥시멈이 돼가지고 너무 풍족해서 넘쳐 흐른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사소한 거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면은 찐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오늘 너무 걸어서 간당간당한데? 거의 다 왔고, 오늘은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쿨다운은 없고 그냥 끝까지 뛸게. 도착. 안녕하세요. 토마토? 이따 걷다 왔대. 네, 퇴근했고요. 원래 햄버거 먹으려다가 또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퇴근길 뷰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걷다 보니까 깜깜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네, 노빠꾸 소년 김영기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고요. 4일차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쓰니까 10시? 11시? 이때쯤 되면 바로 딥슬립에 빠질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이게 뭐 몸이 각성 상태가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니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3시간 40분밖에 못 잤고, 챌린지 시작 이틀 차에도 3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체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버틸만해. 막 아무렇지 않다 이거는 아닌데, 평소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으면 막 하루 종일 빌빌댔단 말이야. 네, 일어났고요. 네, 챌린지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그럼 바로 나가볼게요. 출근하기 위해서 바로 나왔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바로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좀 오는군요. 그래도 나는 전진한다. 네,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런닝의 장점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우울감을 낮춰준다예요.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 밖에서 뛰다 보면 우울한 게 달리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더 오래 달리게 되면 머리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러너스 하이라고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계속 뛰고 싶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우울하다면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뛰면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예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뛰면서 신체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리면 신체는 졸린 상태를 만들어줘서 잠에 드는 게 더 쉬워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 전에 무리하게 뛴다면 각성 상태에 빠져서 더욱 자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할 거면 하기 전 러닝은 피해주는 게 좋겠죠? 아니, 달리기의 단점, 급동이 나올 것 같으면 처리할 곳이 없다. 네, 퇴근했고요. 아까 출근할 때 급동 때문에
영상이 중간에 뚝 끊겼어요. 저녁으로 햄버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2차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미 맛있게 먹고 있죠. 그럼 이어서 런닝의 세 번째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런닝을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바로 살 빼기 위한 최고의 운동이다. 사람들은 살 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또 물어봐요. 달리기만큼 살 빼는데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월화수목금 하루에서 평균 15km에서 20km를 바퀴 달린 건 모두 타지 않았습니다. 하루 기본 4000칼로리 정도 먹었어요. 당연히 살을 쪘겠지 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2kg나 빠져 있었어요. 그만큼 달리기나 오래 걷기가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는 뜻이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항상 말해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됐는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우린 때로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정답이 아니길 바라면서 더 쉬운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쉬운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지, 그 내비게이션보다 빠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내비게이션 길은 효율적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안 나오는 길로 가서 빨리 도착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건 길을 잘 알 때 통하는 얘기고, 길을 잘 모른다면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길, 지름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방법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고 어떻게 하면 근육이 붙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실행을 안 할 뿐이지. 결론은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해서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결론을 말함과 동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고요. 5일차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5일차 후기는 일단 제가 비를 맞으면 항상 감기에 걸렸거든요. 면역력이 좋아진 건지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면역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프 스타일이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일상이 좀 지루하다는 건데, 솔직히 월, 화, 수, 목, 금 다 비슷한 하루를 보냈어요. 이 챌린지가 끝나면 여태까지 미루고 미뤘던, 가고 싶지만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곳을 하나씩 차례대로 가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노빠꾸 소년 김용기입니다. 일어났고요. 여태까지 피로가 너무 누적이 돼가지고 오래 잔 것 같아요. 집에서 띵가띵가 놀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6시 정도 됐는데, 오늘의 일정은 등산로까지 뛰어가서 산을 뛰고 다시 집까지 뛰어가는 일정입니다. 밀린 잠을 다 잤어요. 12시에 일어났어요. 12시. 매일 15에서 20km를 뛰니까 몸이 좀 지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한 9시간에서 10시간 자니까 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밖에 없이 살기 6일차인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밖에 없는 게 의미가 없잖아. 비가 오는데도 나와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오래 자서 그런가? 하나도 안 힘들어. 길냥 안녕. 네, 기찻길입니다. 좀 감성이 있네요. 이거 찍으려고 잠깐 멈춘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인지 잘 모르겠네. 길을 잘 모르겠어도 방향만 잘 맞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물 맞아도 터치 잘 되는 막 그런 발명품 없나? 그거. 또 멈추니까 뛰기 싫어. 그렇게 보이는구나.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저희는 버거킹 먹고 등산로까지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런닝을 해서 가고 싶지만, 이게 먹고서 바로 뛰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트레이닝 하는 거지. 등산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네, 무사히 하산하고 걸어서 집 가는 중이에요. 거리 23.21km입니다. 대략 3만 보 정도 이동했고요. 네, 6일차 후기는
내가 엄청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몸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찍는 것도 솔직히 억지로 찍고 있는 거긴 해요. 그냥 DB 누워서 자고 싶어. 솔직히 평소였으면 일주일을 좀 빡세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쇼츠만 봤겠죠. 근데 해야 할 게 있으니까 노바퀴 챌린지긴 한데 그래도 나가서 뭐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나가서 뭘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내일 뭘 할지 또 고민하게 되고. 오늘은 뛰어서 일주일간 이동거리 100km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보시죠. 네, 집에서 하루 종일 띵가띵가 하다가 지금 드디어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10km 뛰면은 일주일간 100km 뛴 게 됩니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바퀴 없이 사는 게 확실히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바퀴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든 가려고 안 해. 이게 일주일 연속으로 장거리를 계속 뛰어주니까 휴식 없이 발이 살짝 아픈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이 되면 런닝은 좀 쉬어주고 그동안 못했던 하체 운동이나 그동안 좀 빡세게 안 했던 웨이트 운동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뛰기를 빡세게 하니까 웨이트는 또 안 하게 되더라고. 잘 하긴 하는데 대충 하고 그래요. 인류가 막강했던 동물들을 제끼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동물은 굵고 짧게 팍 해가지고 치타처럼 그냥 빨리 채간다고, 사냥감을. 대신 오래 못 뛰지. 근데 인간은 그냥 치타 같은 놈들이 있어도 지칠 때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사냥감이 지쳐. 그럼 그때 포식을 하는 거야.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움직임이 달리기라는 거지.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러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웨이트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훨 많죠. 그럼 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러닝이랑 웨이트를 안 한다면은 얘가 사냥을 안 하네? 그럼 더 이상 사냥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퇴화시켜도 되겠구나 하고서 퇴화시켜버려. 뛰어! 사냥해! 쫄지 마!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 사냥을 해야 되다고. 사냥이 뭐야? 러닝과 웨이트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하잖아. 오늘도 사냥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고. 주말 이틀을 다 집에서 보내는. 나잖아. 그래서 오늘 뭐 잡을 건데? 그 정도면은 멧돼지? 우리는 선사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러닝으로 가고 있는 거지. 신호받으려고 뛰었거든 잠깐. 트럭 불라고 살짝 뛰었는데 못 뛰고 싶은데? 난 뛰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군대에서도 그렇고 강제로 뛰니까 더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뛰고 나면 기분이 좋다니까. 그리고 뭔가 발전하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와, 이번 주 100km를 뛰었네. 난 멋있어. 난 최고야.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나이스다. 영상이 안 담기네. 물의 도시 충주였어?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바퀴 없이 살기 모두 끝냈고요. 일주일 동안 뛰어서 이동한 거리는 100km입니다. 이렇게 100km를 찍었고 이것을 끝으로 노바퀴 챌린지를 마치겠습니다. 와, 일주일 만에 차를 타네. 야, 신기하다. 아니, 갑자기 비가 오네? 짠! 밖에 없는 삶 드디어 끝났습니다. 견뎌낸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 목표를 해낸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애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찌저찌 끝났네요. 그리고 끝난과 동시에 내일은 월요일이죠. 그래도 월요일이어도 바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얻은 게 정말 많아요. 체력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10km는 이제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 오늘 100km를 맞추느라 7km를 뛰었는데 아니? 이거였어. 안 힘들어. 아니, 물론 페이스를 올리면 좀 힘들겠지만 지금 밖에 없는 삶은 페이스를 신경 쓰다가 진짜 죽습니다. MSG를 좀 치긴 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네, 여기까지가 밖에 없이 살기 일주일 후기였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해야겠죠? 어떤 도전을 할까요? 생각해보고 업로드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충성.